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에 배포된 전세 사기 및 소위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했고요.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요. 관리비 항목 신설하고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 중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 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요.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데요.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헌상 분명히 하고요.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는데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납세 증명서는 납부기한 연장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납세 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액 임차인과 같은 주거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하여서요. 다음과 같이 각 권역별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했고요. 네, 여기 다 1,500만 원씩 올라가고 있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여기 다 500만 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위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는데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을 신설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관리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했고요.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 차임 대신 관리비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올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에 일정 규모, 그러니까 전유 부분 50개 이상이에요. 이런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관리비 장부 작성 의무, 그리고 증빙자료 보관 의무, 법무부 장관의 표준계약 마련 의무를 두려고 합니다. 자, 기대 효과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요. 수익 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증명서 발급 예시예요. 납세증명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붙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로 생기는 조항 개정안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조의 7을 신설해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각 납세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의 제시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 제시에 동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은 제2항의 제시를 가름하여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제1항의 규정이죠.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지방세 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인데요. 지금 다 보증금률 일정액의 범위를 500만 원씩 올렸어요. 그리고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법위를 1,500만 원씩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지금 파란색 글씨 보세요. 관리비에 대한 내용 추가했죠. 그리고 특약사항란에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제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제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이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